오늘도 파워 BI를 제가 시작을 할 거고요. 단톡방에 드린 1103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을 것 같고,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파워 BI 실행시켜 주시고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 파워 BI에 회원 가입했었던 채로 로그인을 좀 작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파일을 모바일로도 확인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지금 앱스토어에 가셔서 파워 BI 어플을 설치를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워 BI 어플도 한번 설치를 해봐 주시고요. 데스크톱에서 작업하신 내용들 모바일에 가서도 똑같은 기능으로 대시보드처럼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실습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미리 다 만들어져 있었던 파워 BI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요. 오늘은 엑셀 파일을 파워 BI로 불러와서 거기서부터 작업하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출석 체크할 때 화면 못 켜신 분들 괜찮고요. 2교시 출석하고 종료 출석할 때는 캠을 켜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캠 촬영을 2번 내지 3번 정도 하잖아요. 그 캠 촬영 안에 사진이 들어가면 되고 혹시 3번 다 못 들어왔더라도 접속 기록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파워 BI 데스크탑하고 매출 현황 엑셀 파일 준비되셨으면 채팅창에 알려주십시오. 준비되셨으면요. 자, 매출 현황 파일과 파워 BI 데스크탑 실행까지 다 되셨으면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준비되셨는지. 자, 네. 또 다른 분들도 알려주십시오. 오늘 다들 녹화 영상 보고 참여하려고 대답이 없나? 그래요. 일단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좋아요. 네, 유림 씨랑 지수 씨, 혜미 씨, 영지 씨 다 준비됐고 자, 그러면 하늘 씨도 준비됐고 자, 시작할게요. 자, 파워 BI를 키면 자, 파워 BI 자체에서는 데이터 생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외부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괜찮고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조금 더 우리가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에요. 우리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엑셀 파일을 제가 열어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열어볼까요? 엑셀 파일로. 자, 엑셀 파일로 파일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열어보면 밑에 시트가요. 데이트 시트부터 세일즈까지 해서 시트별로 뭔가 표가, 테이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트 이름이 있고요. 자, 데이트라고 하는 시트에 좀 가볼게요. 엑셀에서. 데이트 시트에 가서 여기 보이는 날짜 코드와 날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날짜 코드 데이터들 중에 아무 셀이나 하나 찍어볼게요. 자, 날짜 코드 있는 부분에 날짜 코드 부분하고 날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면서 홈 리본 메뉴에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을 한번 보세요. 자, 날짜 코드는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고 날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데이터에는 실제로 날짜 데이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날짜 코드는 텍스트로 파워 BI로 가지고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일반이나 숫자 형태로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날짜 코드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 실제로 하이픈을 기준으로 연, 월, 일이 적혀져 있는 이 날짜는 실제 날짜 데이터로 파워 BI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 코드와 날짜에 대한 데이터 여기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스토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지역표, 뭐 프로덕트 되어 있는 서브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도 좀 가볼게요. 가서 봤더니 지난 시간에 파워 BI 데이터 시트에서 봤었던 테이블들이 미리 지금 엑셀에 표로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엑셀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는 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자, 엑셀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 테이블 내에 관계를 설정해서 이제 시각화 보고서를 파워 BI에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건 거죠. 자, 엑셀 파일을 제가 닫겠습니다. 닫고 파워 BI로 가서요. 자, 파워 BI로 가서 엑셀 파일 닫아 주셔야 돼요. 자, 파워 BI의 홈 리본 메뉴에 가면 데이터라는 그룹에 여기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데이터 가져오기를 눌러도 엑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눌러도 상관없어요. 자, 엑셀로 만든 데이터를 파워 BI로 가지고 올 거고 다른 데이터들도 이런 데이터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아마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나 데이터 포털 공공 사이트에 가서 자료를 보통을 받아오면 거의 텍스트나 CSV 파일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약에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CSV 파일이거나 또는 뭐 엑셀 파일 이런 데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엑셀에서 가지고 올 거라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엑셀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보이는 엑셀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파일 열 수 있게끔 이제 가지고 오죠. 자,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제가 드린 그 파일 있을 거예요. 오늘 엑셀 파일 각자 저장해 놓은 경로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면 불러온다라기보다 연결하는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본 파일이 있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자, 탐색창이라고 하는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화면까지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그 PC 사양 따라 데이터 불러오는데 약간 딜레이 시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탐색창 화면이 나오면 내가 불러온 이 파일 아래쪽에 불러올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여기 18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뭐 거래처, 판매, 뭐 프로모션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봤던 시트명이 또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해당하는 항목 앞에 보면 파란색 줄로 표 모양처럼 생긴 거는 테이블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시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하나. 뭐 내가 데이트를 눌러볼게요. 데이트 한번 찍어보세요. 이건 데이터 시트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고 위쪽에서 날짜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면 보기에는 똑같은데 이걸 표로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시트 전체를 가지고 올 거냐 이거의 차이예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으로 분류를 하는데 보통은 표로 가지고 와주는 게 작업을 하기가 수월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선택하고요. Shift 키 눌러서 아래쪽에 프로모션도 같이 선택을 좀 할게요. 하나하나 체크하지 말고 거래처 선택해서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프로모션까지 선택을 하면 거래처부터 프로모션까지 전체가 다 앞에 노란색으로 체크박스가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편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로드를 하게 되면 이 외부에 있는 엑셀 데이터를 바로 파워 BI가 갖고 와서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데이터 변환이라는 말을 눌러주게 되면 자,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파워 BI에 맞게끔 조금 수정을 하거나 서식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데이터 변환을 해서 일부 내용을 좀 수정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정제시켜서 잘 가지고 온 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로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눌러주고요. 요거 작업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거래처부터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했었던 그 부분들, 체크박스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을 해서 얘가 이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이 창이 딱 닫히면서 보고서 화면 모드로 딱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로드 작업을 지금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면 돼요. 뭐 열과성을 다해서 이거 왜 안 열리나 막 열심히 클릭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가 그렇게 큰 데이터가 아닌데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할 때는 PC 사양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게이밍 노트북보다 더 좋은 사양이어야지 데이터 관리를 하는 데는 좀 최적화된 그 사양이라고. 자, 중간에 있던 팝업 창이 사라지고 보고서 모드, 우리 알죠? 우리 여기 보고서 모드, 데이터 모드, 모델링 모드, 이렇게 관계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 있는데 자, 우리 데이터 모드에 갔을 때 자, 데이터 모드에 딱 갔을 때 자, 지금 보고서에서 제가 데이터 모드 왔습니다. 데이터 모드에 왔을 때 오른쪽 편에 거래처부터 프로모션까지 9개의 테이블이 보이면 자, 오키 한 번씩 찍어봅시다. 여기까지 준비됐으면. 자,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파워 BI로 지금 불러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는 작업까지 되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병현 씨도 됐고, 오케이 하는 씨, 유림 씨 됐고,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제가 약간 불러오는데 할 때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지수 씨 됐나요? 혹시? 오케이. 지수 씨도 됐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불러오는 게 끝났으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테이블이 9개 있고요. 테이블 이름을 찍으면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필드들의 이름들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거와 비슷한 테이블과 필드들의 내용을 가지고 첫날이어서 좀 정신이 없었지만 어떻게 그래프들을 몇 가지 만들었었거든요. 자, 일단 데이터는 제대로 불러온 것 같고요. 자, 불러온 데이터 아래쪽에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가보겠습니다. 자,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제가 화면을 조금 이렇게 보면 자, 스크롤 막대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요. 여기에 막 지금 컴퓨터가 알아서 임의로 막 관계 설정을 지금 해놓은 이렇게 테이블 모델링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직접 오늘은 관계 설정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관계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봤다면 오늘은 직접 관계 설정을 할 거라서 여러분 다른 건 하지 말고요. 자, 뭘 하냐면 지금 이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 이런 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 선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서 자, 보이는 선들은 다 관계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그래서 요 선을 좀 다 끊어주세요. 하나하나 다. 요 선 있는 부분에 가서. 자, 이 선이 보이는데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선이 바뀌고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서 자, 관계 삭제를 전체적으로 좀 다 해주겠습니다. 자, 작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다 있을 수 있게끔 좀 분리를 시켜 놓을게요. 자, 삭제.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보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테이블들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화면에 일단 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테이블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저 날짜 필드도 좀 안쪽으로 한 화면에 우리 이렇게 그 9개의 테이블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좀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관계선 설정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해서 자, 뭐를 중심으로 작업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장 크게 정중앙에 좀 배치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판매 테이블을 제가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뭐 날짜랑 자, 채널을 왼쪽 편에다가 둘게요. 날짜 채널 왼쪽 편에 두고 자, 분류, 제품 분류, 제품. 자, 이 부분도 왼쪽 이렇게 뭐 아래쪽에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프로모션 오른쪽에 놓을 거고요. 자, 거래처하고 지역은 뭐 이렇게 오른쪽쯤에 이쯤에다가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 기준으로 날짜와 채널, 분류, 제품에 관련된 제품 분류 코드나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테이블,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테이블, 프로모션은 프로모션대로, 지역하고 거래처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좀 배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선으로 직접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판매라는 테이블에 보면 거래처 코드도 있고, 제품 코드도 있고, 채널 코드, 프로모션 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가지면 거래처 명이라든지 이 거래처라고 하는 테이블하고 거래처 코드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판매 테이블에는 이 거래처의 직원 수라든지 이 거래처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래처 코드라는 걸 기준으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테이블에는 없는 필드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하는 게 관계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연결을 좀 한번 해볼 건데, 그리고 여기 날짜 있는 부분도 한번 볼게요. 날짜 있는 부분도 보면 날짜가 있고,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날짜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지난 시간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그날 매출이 일어난 매출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판매 테이블에는요. 그러면 오늘이 2020년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에 어떤 매출 거래가 일어난 것들이 있겠죠. 오늘 하루에만 해도 한 군데 거래처에서 여러 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 품목을 기준으로 여러 군데 거래처하고의 거래가 또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있으면 날짜에 대한 부분은 같은 날짜들이 굉장히 중복돼서 많이 적혀 있겠죠. 판매 테이블에는. 근데 여기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은 데이터 시트에 가서 보면 하루하루치의 날짜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11월 3일에 일어난 거래가 10건일 수도 있고 100건일 수도 있고 1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날짜별로 매출 현황을 보거나 날짜를 기준으로 수량 판매 현황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같은 날짜에 일어난 모든 거래를 한 날짜로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짜 테이블하고 판매 테이블에 있는 이 날짜 테이블에서 여기 날짜에는 11월 3일이 한 번만 적혀져 있지만 판매 테이블에는 11월 3일 날짜가 여러 개 적혀져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11월 3일이 한 번만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치 날짜가 하루하루 적혀 있는 곳이 날짜 테이블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 시트에 가서 날짜 테이블을 열어보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제일 아래쪽에 내려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요. 하루도 중복되지 않고 매일매일이 적혀져 있는 게 날짜 테이블이에요. 날짜 테이블인데 판매 테이블에 한번 가볼게요. 자, 판매 테이블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그냥 중간에만 봐도요. 2016년 7월 11일에 일어난 거래가 한 건이 아니고 두 건, 뭐 15일에도 두 건 있었고요. 뭐 다른 요일에도 다른 날짜에도 뭐 7월 3일에도 벌써 이렇게 3건 있었고 4건 있었고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게끔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이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하고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고서에 가보세요. 지금 제가 관계 설정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고서에 한번 가보세요. 자, 보고서에 가서 오늘 요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시각화에 보면 제가 요거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여서 여기서는 확대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시각화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보시고 시각화에 보시면 여기에 두 번째 줄 끝에 마우스 이렇게 가져다 대면 리본 차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리본 차트. 찾았을까요? 자, 시각화 객체에 가면 리본 차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본 차트를 하나만 클릭을 툭 할게요. 자, 리본 차트를 클릭을 해서 제가 조금 길쭉하게 만들 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와 크기대로 배치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리본 차트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리본의 두께로 양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는 차트가 리본 차트인데 자, 여기서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 좀 열어보죠. 날짜 테이블에서 날짜에 체크 한번 합니다. 자, 날짜에 체크를 한번 했더니 축에 날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고 판매 테이블을 열어서 자, 판매 테이블에 열면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날짜별로 그러니까는 그날 판매한 수량이 몇 개였는지를 모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량 판매량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쭉 지금 보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날짜하고 수량만 이렇게 딱 체크를 했더니 나는 분명히 리본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냥 데이터 막대 차트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변형을 해볼게요. 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날짜가 쭉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날짜가 쭉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도에 X하고 분기에도 X를 하고요. 일에도 X를 좀 할게요. 그러면 날짜에 월이라고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원래 날짜를 적으면 연, 분기, 월, 일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다 삭제하고 월 정보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월 정보만 남겨놓고 월별로 값을 수량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 이 상태에서 채널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좀 가볼게요. 자, 채널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채널명 보이시죠? 채널명에 체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채널명에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채널명에 체크를 딱 했더니 시각화 객체 지금 표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한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테이블명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테이블명. 우리가 사용한 테이블은 지금 어떤 테이블을 사용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어떤 테이블을 사용했죠? 그쵸. 하늘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날짜 테이블하고 채널 테이블하고 수량이 적혀 있는 판매 테이블 세 가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날짜 테이블에 날짜 필드 사용했고 채널 테이블에 채널명 필드 사용했고 판매 테이블에 수량 필드를 사용을 했어요. 서로 다 다른 테이블에서 각각 하나씩 사용을 했는데 왜 그래프로 못 나타납니까? 라고 얘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각자 그 데이터를 쓰겠다라고는 했지만 니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테이블 사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건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관계 설정을 해주러 가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요. 지금은 표시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관계 설정, 모델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모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델 쪽에 가서 보면 자, 날짜와 채널과 판매, 얘네 셋 사이에 아무런 선 연결이 없어요.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 설정을 딱 해주는 순간 나중에 보고서에 가서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한번 보죠. 여기에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에 날짜와 날짜 코드가 있어요. 자, 날짜 테이블에서 판매 테이블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날짜 길이로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어느 테이블에서 가든지 상관없어요. 자, 날짜 테이블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른 테이블, 판매 테이블에 있는 날짜 위에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약간 점선 테두리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딱 놔볼게요. 끌어다 가져다 얹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날짜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 사이에 뭔가 선이 하나 그어졌고요. 그 선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날짜 서로 연결된 게 보일 거예요. 날짜 서로 연결이 된 게 보일 거고 자, 날짜 쪽에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판매 쪽에는 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날짜 테이블에는 하루하루 날짜 하나씩 중복되어 있는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씩만 적혀져 있는 거고요. 판매 테이블에는 해당하는 날짜가 여러 개, 별표는 여러 개, n개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중복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1대 n, 1대 별의 관계를 가지게끔 날짜와 판매의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널과 판매 사이에도 관계 설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널 테이블하고 판매 테이블에는 어떤 필드명을 기준으로 연결을 해주면 될까요? 방금은 날짜를 가지고 했지만 채널하고 판매 사이에는 어떤 필드를 가지고 관계 설정을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케이, 하늘 씨 얘기한 대로 채널 코드라는 걸 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갖다 놔보죠. 채널 코드 끌어다가 채널 코드 위에다가 툭 하고 얹어요. 자, 얹어주면 채널과 판매 사이에도 뭔가 선이 연결이 됐고요. 마우스를 한번 딱 얹어봤더니 채널 코드 1대 n으로 또 채널과 판매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자, 요렇게 설정해놓고 보고서 테이블에 한번 가보죠. 자, 제대로 나와요. 이제 보고서 테이블에 가니까 테이블 사이에 관계 설정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리본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리본 차트는 가로로 길게 해서 작업을 해놓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별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리본 차트 만들어졌을까요? 채널별로 수량, 그러니까 채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월별로, 월과 채널별로 수량의 합계를 지금 모아놓은 데이터거든요. 혹시 만들어졌나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채널하고 상관없이 수량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 달인가요? 막대 그래프처럼 나와요. 혹시 여기 축 있는 부분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축에 날짜는 월만 표시해 주시고 채널명이 범례에 들어가지고 값에 수량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혹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리본 차트 혹시 다 나오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리본 차트가 나왔을까요? 하늘 씨 어떻게 나왔어요? 자, 우리 유림 씨랑 영지 씨랑 어떻게 나왔는지, 영지 씨 제대로 나왔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유림 씨도 잘 나오고, 알록달록. 아니, 여러분, 알록달록 좋아. 좋은데, 알록달록 보지 말고, 리본처럼, 이렇게 리본 모양처럼, 되어 있는지, 그리고 높이를 봐야죠. 이제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3년치, 그러니까 2016, 17, 18, 19년도 4년치 데이터구나.
한내시 데이터 한번 볼까요? 4년치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봐줘야 돼. 자, 하늘씨 지금 여기 시각화에 보면 하늘씨는 지금 막대 그래프를 체크를 해놨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리본 차트 요거 써요. 요거. 요거. 자, 요거 바꿔주시면 돼.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해놨구나. 잠깐만. 자, 하늘씨 여기. 다시 하지 말고 지금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그 개체를 클릭을 하고 바로 시각화에 가서 이 리본 차트를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변환될 거고, 자, 봅시다. 팀의 수량, 어떤 팀에 말하는 거죠, 병현 씨? 나의 시리가 대답을 했다. 막대 그래프의 월 채널명, 막대 그래프 말고 리본 차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리본 차트를 만들면 처음에는 막대 그래프처럼 잠깐 보이는데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리본 차트로 시각화 개체를 골라주고 자, 추계. 해결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아까 유림 씨 말에 내가 빵 터졌어. 알록달록 좋아요. 자, 알록달록 나왔는데 여러분, 자, 알록달록도 좋은데 알록달록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판매한 채널 유통 경로가 대리점 유통이냐, 매장이냐, 온라인이냐, 카탈로그냐를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리본의 두께에 따라서 비율이 지금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이 그래프만 보고 한번 대답해보죠, 여러분. 이거 제가 좀 높이도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티가 많이 나겠다. 여러분 높이 이렇게 크게 해서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이거 4년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4년치 데이터인데 4년 동안 그러니까 연도별로가 아니고 4년치 그러니까 다 모은 거지.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수량을 다 체크를 해 놓은 건데요. 4년 동안 어떤 채널의 판매량이 가장 높았고 가장 높은 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된 게 가장 많았나요? 4년 동안? 리본의 두께를 보면 알죠? 1월부터 12월까지 리본의 두께를 보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게 가장 많았나요? 채널 종류가 4개잖아요. 그죠? 매장을 통해서 일어난 매출이 높았다는 거지. 4년 동안 보면.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게 매출이 가장 저조했어요? 4년 내내? 리본이 가장 얇은 거. 그쵸. 유림 씨랑 지금 영지 씨가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통해서 뭔가 판매 매출이 일어난 것들은 채널 기준으로 보면 그게 가장 낮았다라는 거죠. 낮았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건 채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수량에 대한 부분은 채널별로, 월별로 수량을 딱딱딱 다 누적을 시켜 놓은 건데, 4년 내내 전반적으로 몇 월 달에 매출이 수량이 가장 많이 나가게 됐나요? 몇 월 달에? 5월이요. 맞아요. 5월에. 그럼 5월에 아마 물류비도 가장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보면은 이제 3월, 5월, 10월 달에 가장 매출이 좀 4년 동안 평균적으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 1, 4분기는 성장이죠. 이거 분기별로도 한번 보자고요. 1, 2, 3월까지가 1, 4분기, 여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잖아요. 그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 그래프예요.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예쁘게 만들어졌다도 좋고요. 예쁘게 만드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채널, 월별, 채널별 수량의 변화량을 보는 거는 리본 차트가 아니어도 사실 다른 그래프로도 월별, 채널별 수량의 변화를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만드는 사람, 보고서 기한자가
어떤 시각화 개체로 하면 그걸 가장 극대화시켜서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 크기를 조금 자, 적당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제목 부분, 머리글 부분만 좀 변경을 하고 갈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 필드 부분 말고 서식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여기. 제가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여러분. 여기 서식 있는 부분에 가서요. 자, 서식 있는 부분에 가면은 자, 제목 있는 부분으로 갈게요. 자, 제목에 갔더니 수량, 컴마하고 월 및 채널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월 및 채널별 수량 변화 수량 현황이라고 할까요?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월 및 채널별 수량 현황이라고 제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자, 내려주시고 자, 오늘 이렇게 배치를 제가 이쯤에다가 좀 카드들을 가져다 놓을 거라서 여러분 이 좌측편에 여기 조금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위쪽 상단에도 타이틀이 들어갈 거라서 타이틀이 들어갈 거라서 자, 삽입에 좀 가죠. 자,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면 저 오른쪽 끝에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쉐이프. 자, 쉐이프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자, 파워포인트처럼 쾌적하진 않지만 자, 사각형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좀 할게요. 자, 사각형을 이 정도 배치를 하죠. 사각형 배치를 하고 자, 이 사각형에 대한 꾸밈은 여기 오른쪽 편에서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경하고 뭐 테두리에 대한 부분 뭐 색깔 조금 바꿔보죠. 요거 테두리 해정을 하고 자, 채우기 색을 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꺾은 선형에 가서 둥근 모서리 뭐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면 둥근 모서리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뭐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좀 변경을 했고요. 자, 이 위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자,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여기다가 2016 2020 여기다 우리 이름 적을까요? 뭐 여러분들 땡땡전자 여기 땡땡전자에 여러분들 이름 좀 적을까요? 근데 한글로 적으면 좀 그러니까 영문으로 적어볼까?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전자해서 이대로 가져다가 이 위에 좀 얹을게요. 자, 얹고 배경은 없애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텍스트 정도만 이렇게 가져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무슨 전자 매출 현황이라고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고 크기도 조금 맞춰볼게요. 이 정도.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여기다가 단국대학교 로고 넣는 것까지만 좀 해볼게요. 이미지 지난 시간에 넣어봤죠, 우리? 쉐이프 옆에 이미지 가지고 로고 하나 정도 넣어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기다릴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단국대 로고 파일을 혹시 모르니까 드릴게요. 자,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타이틀하고 로고 정도만.
여러분들 오늘 캡처 파일 꼭 필요하니까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 꼭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름 꼭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매출 현황해서 월 및 채널별 수령 현황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파란 상자에 텍스트 파일 넣으려고 하는데, 자, 볼게요. 텍스트 상자 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막 적었잖아요, 병현 씨. 좀 불편하지만 테두리 있는 부분 가지고 가서 움직여줘야 이 텍스트 상자가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 테두리 있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글씨를 찍고 글씨에서 보이는 이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뭔가 파워포인트처럼 뭔가 객체를 생성해내는 툴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UI로 되어 있긴 해요.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도형을 만든다든지 텍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혹시 됐나요, 병현 씨? 됐어요. 자, 다른 친구들 혹시 여기까지 됐을까요? 로고 넣는 것까지,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로고 넣는 것까지 하고, 자, 이 위에 타이틀하고 로고 넣고 요거 배치하는 것까지 해놓고 저장을 좀 할게요. 이제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저장 버튼 눌러서, 자, 여러분들 각자 저장할 위치에 가서, 저장하실 위치에 가서 오늘 1103 매출 현황으로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1103 언더바 매출 현황으로 저장을 좀 해주시고, 요 부분까지 생성시키는 건 이제 쉬는 시간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줌 접속은 계속 유지를 좀 시켜주세요. 나갔다 들어오시지 마시고 계속 유지시켜주시고 잠깐 쉬셨다가 4시 30분에 2교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오세요.